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그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 축하드리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인 그런 자리라는 말씀을 제가 청문회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취임하게 되면은 자, 우리 헌법 가치 수호 또 시대의 변화에 그런 맞는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선혜 후보자의 그 인생사와 또 경험들 쭉 보니까 헌법이라는 것, 헌법 가치라는 것은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네. 그 이선혜 후보자의 그런 그 뭐 인생사, 법관로서의 또 그런 경력, 또 변호사로서의 그런 또 경험들이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계약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적절한 그런 것이었다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항상 뭐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 묻습니다. 그 임기 6년을 만약에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은 임기 6년을 마치고 변호사 재개업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안 할 겁니다. 네, 분명히 안 하실 거죠. 네, 국민 앞에서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직급으로 치면 장관급입니다. 장관들이 그 자리를 마치고 나면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자리지 어떤 경우든 간에 자기 어떤 사익을 추구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좀 띄워주시죠. 우리 예, 이거 한번 보셨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원로 그 법조인들이 내신 그런 광고입니다. 예. 이분들이 보면은 그 대법원장 지내신 분도 3분,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관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원로 법조인들이 이렇게 내신 광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분들이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역할을 하셨고 또 존경받는 법조인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국민들이 좀 궁금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내린 헌법재판의 결정문에 대해서는 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원로 법조인들께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저런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실제 존재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계시는 국민들도 우리 국민이고 헌재 결정에 여러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로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결국 헌재에서 아니,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겁니다. 다양한 헌재라는 것은 다양한 국민적인 네. 그런 인식과 또 헌법적인 또 해서 헌법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또 헌법 수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로 법조인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광고까지 내셨는데 어떻게 현재가 8대 0으로 인용을 했다는 것은 현재의 재판관들이 네. 다양한 가치를 가지신 분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예.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전에 판단하신 걸 보면은 찬성, 인용 기각 이것이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그만 8대 0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재가 여론의 눈치만 보고 도를 넘어선 정부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헌재가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관들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네. 근데 원로법조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님들은 모두 다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에 귀는 기울이시되 판단에 있어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승복은 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답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함에 있어가지고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저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잖아요. 이번에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서 탄핵 심판을 한 부분에서 위헌이니 아니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대법원장께서 이선의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지금 헌법재판관 지명하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권한대행 안 되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대법원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지명권의 지명권의 어떤 권한의 속성상 또 그 후속 절차에 어떤 정비된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정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저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른 임명은 현상 유지적 권한으로 학계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현상 유지적 작용이 아니다라는 견해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나누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윤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홍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혜 후보자님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마음은 버리시고요. 예. 이번에 탄핵 심판을 통해서 네. 헌법재판소의 그 존재 비중과 그 중요성 또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가진 그 막중한 그 책임 같은 거를 국민들이 지금 다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중한 직책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지 네. 그거를 국민들 앞에 마음껏 드러내는 소신을 펼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좀 당당하게 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혜련 의원님 질의 중에 양승태 대법원장님하고는 뭐 옆부 부장님 정도 예. 뭐 그런 같이 근무한 적은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2003년도에 후보자가 법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고법 판사로 참여한 거 맞죠? 맞습니다. 그때 그 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이 양승태 당시 행정처 차장이셨던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정처 차장 또 그 위원회 부위원장은 뭐 실무적으로 총괄하시는 입장 맞으시고 네. 그러니까 굳이 그 재판 그 부소속 말고도 이런 게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예. 특히 당시에는 대한변협이나 뭐 시민추천위에서 박시환 당시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고 또 나중에 김용담 대법관, 전효숙 대법관 추천 인사와는 달리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 법무장관하고 대한변협 회장이 뭐 회의장에서 뛰쳐나가고 또 소장 판사들이 건의문도 뭐 제출하고 상당히 그 좀 사법 파동이라고 4차 사법 파동이라고 불렸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김현용 부장판사 맞고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2003년 5월 달에 서울지법 판사 26명이 네. 대부분의 법관 인사제도 개선 위에 건의문하고 사법개혁 방안을 전달을 했는데 네. 여기에 배우자도 서명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네.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8월 달에 네네. 8월 달에 소장판사 159명이 연판장을 네. 제출합니다. 대법원장 퇴진 요구 및 집단사표 제출 불사 뭐 상당히 강경하게 나갔죠. 여기에는 배우자는 빠졌어요. 아, 그랬나요? 예, 그것까지는 빠졌고 몰랐습니다. 배우자가 코트넷에 네. 글을 올렸는데 네. 이번에는 서명치 않았습니다. 반대 소신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이번에는 골치 아픈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솔직히 좀 눈치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코트넷에 올린 겁니다. 제가 뽑은 건데. 네. 그리고서는 어쨌든 김용담, 전효숙 네. 대법관이 제청이 되고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당시에 법원 내부 사정은 뭐 어느 정도 시끄러운지 잘 아실 거고 네. 양승태 당시 행정처 차장께서 사의를 표명했었죠. 그런데 그게 반려가 되고 네네. 행정법원 법원장으로 이렇게 가셨다가 이제 나중에 대법관으로 다시 되셔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네. 어쨌건 후보자는 그 위원회에 현직 위원으로 있고 예. 배우자는 초기에는 그런 사태를 주도하다가 네. 갑자기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예. 아까 이 말씀드린 조금 그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민망한 예. 그런 내용도 코트넷에 올리고 해서 그때 당시 행정처 차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마웠을 거 아닌가, 빚을 지고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제가 이 말을 여쭙는 거는 예.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취임한 직후부터 네. 이제 다시 후보자가 법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맞죠? 네, 두 번째. 2011년. 예, 2011년도에. 예. 그리고 2014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제청이 되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또 연임이 되고, 네. 그리고 요번에 후보자로 또 추천이 되고, 예. 어쨌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네. 여러 가지 그 기회를 주고 예. 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예. 법원에 사실은 국제인권학회 네네. 그거 가지고 좀 상당히 시끄러웠고 현재도 뭐 좀 진정은 된 상태입니다만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네, 언론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사법 파동 당시 그 최종용 대법원장은 전효숙 여성법관을 대법관으로 네. 올렸고 요번에는
또 후보자를 네. 헌재 재판관으로 또 올리고 네.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쭉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제가 새로 알게 된 사실들도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저는 저희 남편의 뭐 그 우리법 연구회 뭐 활동이라든지 그 이후에 뭐 서명 참여와 그 이후에 불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남편의 생각과 또 남편과 또 생각을 교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고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저도 판사이다 보니 제 생각과 제 소신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의 쭉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패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말씀을 듣고도 어떤 특별한 패턴이시길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러한 대외적으로 좀 법원이 이런 파동을 겪을 때 여성 후보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진정이 되는 그러한 유사성이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개인적인 인연요. 예. 예. 근데 저로서는 제가 지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를 왜 지명하셨나요? 라고 그 내심의 의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라 참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가 무엇인가, 또 헌법 수호가 무엇인가 하는 법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로 법조인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광고까지 내셨는데 어떻게 헌재가 8대0으로 인용을 했다는 것은 헌재의 재판관들이 네. 다양한 가치를 가지신 분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예.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전에 판단하신 걸 보면은 뭐 찬성, 뭐 인용 기각 이것이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그만 8대0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재가 여론의 눈치만 보고 도를 넘어선 정무적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승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헌재가 8대0으로 저는 일치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그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 축하드리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인 그런 자리라는 말씀을 제가 청문회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취임하게 되면은 자, 우리 헌법가치 수호 또 시대의 변화에 그런 맞는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선혜 후보자의 그 인생사와 또 경험들 쭉 보니까 헌법이라는 것, 헌법 가치라는 것은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네. 그 이선혜 후보자의 그런 뭐 인생사, 법관로서의 또 그런 경력, 또 변호사로서의 그런 또 경험들이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계약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적절한 그런 것이었다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항상 뭐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 묻습니다. 그 임기 6년을 만약에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은 임기 6년을 마치고 변호사 재개업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안 할 겁니다. 예, 분명히 안 하실 거죠. 네, 국민 앞에서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직급으로 치면 장관급입니다. 장관들이 그 자리를 마치고 나면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자리지 어떤 경우든 간에 자기 어떤 사익을 추구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좀 띄워주시죠. 우리 예, 이거 한번 보셨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원로 법조인들이 내신 그런 광고입니다. 예.
이분들이 보면은 그 대법원장 지내신 분도 3분,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관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원로 법조인들이 이렇게 내신 광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분들이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역할을 하셨고 또 존경받는 법조인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국민들이 좀 궁금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내린 헌법재판의 결정문에 대해서는 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원로 법조인들께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처럼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실제 존재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계시는 국민들도 우리 국민이고 헌재 결정에 여러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로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결국 헌재에서 아니,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겁니다. 다양한 헌재라는 것은 다양한 국민적인 네. 그런 인식과 또 헌법적인 또 해서 헌법적인 가치